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5.18을 맞아서 광주로 총출동하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먼저 찾습니다. 자, 먼저 신정현 전 의원. 자, 광주 내일 이제 기념식 곧 전날에 오늘 이제 전야제 열리는데 뭐 전야제 참석하는 거 뭐 어제 올 일 아니니까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당 상황 보면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김남국 의원 건이라든지 해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광주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자, 물론 5.18을 추념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더 크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글쎄요, 이 광주에 더 절실하다고 할까요? 그런 좀 분위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 광주로 향하는 마음이 아주 송구한 마음으로 갈 겁니다. 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사건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어쨌든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아마 오늘 이 순간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현장에서 또 5.18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뭔가 마음을 다잡고 당의 혁신을 국민들께 약속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이 민주당에는 매우 중요한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기념식에 전원 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당 의원들 전원이 내일 참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 당협위원장들도 40명 넘게 43명이 다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내일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제 이 가치를 5.18이 우리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내일 기념식 그 전에 보니까 오늘에요.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등에서 청년 대표단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전야제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던데 장 최고위원은 안 가시나요? 네, 저는 뭐 기존에 잡혀 있는 방송 일정이 있어서요. 전야제는 참석하지 않고요. 내일 새벽에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 현장 최고위 이후에 방금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 그리고 다수의 당협위원장들 아마도 상당수의 국무위원들도 아마 함께 할 겁니다. 이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식 일정을 마치고는 또 점심에는 광주 지역의 청년분들과 김기현 대표와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점심까지 마치고 광주 지역 청년들과 교류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수정당 인사들이 전야제에 참석을 하는 게 이전에 2015년인가요? 김무성 대표 시절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8년 만에 전야제에 참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8년 만에 전야제 참석 이전에 이번에 저희 당을 대표해서 내려가는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재섭 위원장 등은 다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전당대회에서 같이 팀을 이뤘던 천하용인이라는 분들도 간다고 하는데 이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출생한 분들 그러니까 5.18이라는 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광주 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젊은 80년대 이후 출생 시의원들이 5.18 정신 이게 맞는가? 이게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성명도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정치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5.18의 의미를 광주의 것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면 일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광주에서 얼마나 이렇게 호응을 해줄까 이 부분도 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광주 시민분들이 호응해 주면 가고 물론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럴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갔는데 물론 저희 단호하게 윤리위에서 뭐 이 광주와 관련된 설화를 빚은 분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쓴소리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체감하기에 저도 전당대회 때 광주를 다녀왔습니다만 광주 시민분들도 이제는 어떤 진영 논리 대립에서 벗어나서 5.18 정신을 광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광주 시민분들도 쓴소리를 해주실 지언정 저희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루 전에 오늘 광주 내려가서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에 5.18을 앞두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난해 5.18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참배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을 헌법 때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에 그 대통령 하실 때 공약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축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혹시 전우원 씨 한번 만나주실 생각 의미 없으십니까? 예,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기회가 된다면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전 의원, 전직 대통령으로서 5.18 민주묘지 참배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자꾸 당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 좀 팩트를 제가 좀 정확히 기억하는 거랑 다른데 2004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 제가 그건 잘못 알고 묘지 있었군요. 참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최초는 아닐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당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총 집결해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어떤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5.18 정신의 헌법의 수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뭔가 공명을 이루는 메시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은 민주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이 두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또 내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하나의 채널로 삼아서 민주당이 좀 중요한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희찬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도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 이거 개헌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 여당의 정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 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헌이라는 것이 저는 원포인트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민들께 과연 적절할 것인가. 사실 87년 체제 이후 이 87 체제의 여러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정부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누적되어 쌓아온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 이 수록을 전제로 해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상설 대화체 같은 걸 좀 만들어서요. 개헌을 하는 김에 또 여러 가지 87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는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이라고는 합니다만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독재까지도 방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제왕적 대통령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머리 맞대고 시작해서 늦기 전에 총선 전에 결과를 제대로 국민들께 내놓을 일이지 저는 이게 하나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고 한번 하면 이 추가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나가기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요. 동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18 정신 수록이라는 네. 이 동력을 토대로 개헌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그런 방식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 여야가 어쨌든 5.18 정신 수록에 합의한 만큼 하나의 전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만한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야에서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이런 상설 협의체 만들자.
개헌 논의기구 만들자 띄워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결과물을 국민들께 총선 전에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더. 여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불참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거 오보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뭐 맞다 뭐 간다 아니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오보는 맞는 거예요, 그거? 명백한 오보라고 제가 뭐 아무 확인 안 하고 말씀드렸을 리는 없고요. 네. 다만 대통령 일정의 엠바고 이제 사안,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우리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 봤는데 마지막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서로 누적돼서 대화 없이 진행됐던 그런 파국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우원 씨가 만나게 되면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이딴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에 보니까 다시 활동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자, 지지자들과 토크쇼하는 사진을 SNS에 이제 올렸던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자,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그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곧 뭐 징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SNS에는 이런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글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당 윤리위의 공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재심이나 가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지난해 뭐 여러 가처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뭐 징계가 떨어진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당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징계를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권한이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그렇죠. 자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모조리 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같은 활동이나 발언도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에 부합이 되어서 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이번에 올리신 페이스북 글이나 저 토크 콘서트의 내용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방향이나 기조와 반대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물론 식의 그렇겠죠. 징계라는 거는 정치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시면서 로우톤으로 또 주민들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이 정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까지도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신정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로 선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거고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토크 콘서트 지금 징계 기간이긴 하지만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앞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5.18 나셨어요? 하루 이틀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했다. 더군다나 중징계 나흘 만에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징계를 받은 나흘 만에 일산에서 그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김재원 의원 전 최고위원, 현재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의 발언은요.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5.18을 바라보는 시각, 4.3을 바라보는 시각,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했던 것이고 이런 행사를 또 이제 만들므로써 지지자의 새 결집을 시킨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나왔겠습니까? 김재원 괜찮아, 힘내, 우리가 함께 있어. 발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정치 활동은 매우 부적절하죠. 더군다나 5.18 이틀 앞두고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요? 중징계 나흘 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5.18 정신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것과 지금의 이 활동을 바라보는 평가가 너무나 이반됩니다.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 자, 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